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승인의 영향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시장에는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정말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94K를 넘어서 역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매도세들이 나와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옵션 거래가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또 새로운 포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매수할 수 있고, 가격 하락에 베팅해서 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풋옵션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해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옵션 거래가 승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자산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옵션이 승인되고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블랙락의 IBIT만 따로 떼서 봤을 때도 하루 동안에 19억 달러, 한화로는 2조 6천억 원이 유입이 됐고, 전체 35.4만 건의 계약 중에서 82%가 콜옵션에 집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강세 전망이 더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풋옵션이 18%인데, 특히나 12월 20일 만기 옵션 계약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 시점보다 2배 오를 것이라는 강세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그리고 규제 관련된 이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를 인수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벡트의 주가가 하루 사이에 162%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블랙락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대선 이후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들이 많이 시장에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번에 하원과 상원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거시경제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트럼프의 어떤 규제적인 이슈들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면서 암호화폐에는 굉장히 불리시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블랙락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가 되니까 암호화폐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부서의 장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직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캇 베센트와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경쟁 구도였는데, 둘의 갈등이 점화되면서 이 트럼프가 둘 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루트닉을 상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베센트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 케빈 워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사입니다. 2018년부터 발언들 한번 찾아봤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처럼 인식될 수 있고 비트코인 투자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EC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지금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지금 차기 SEC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칼시라고 하는 예측 마켓에서 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가장 큰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다라고 베팅이 되고 있는 것은 브라이언 브룩스라고 하는 전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 갤러거는 로빈후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이고,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도
최근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친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자체가 대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들로 배치가 되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여파들은 크게 줄어들었고 거시경제 환경들과 지정학적인 상황들로 관심사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넘어갔을 때 결국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장기적인 어떤 흐름들에서는 이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 간헐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정학적인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 개장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핵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거론을 하게 되면서 확전에 대한 공포가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은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그 전까지 좀 하락을 이어갔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헤드라인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또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4K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소셜미디어에서의 논평은 트럼프 당선되었던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압도적인 포모에 의한 소매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들, 그런 상승 랠리들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센티멘트에서는 이런 흐름들, 즉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증하지 않는 한은 고래들이 거의 저항 없이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퍼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시점이 고래들이 차익을 갖다 단기적으로 실현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의 관심들은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 시그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채산성 지표인 퓨엘 멀티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크립토 퀀트 분석에 따르면은 퓨엘 멀티플이 지금 365 이평선을 돌파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90%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도 이 365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나타났는데 요 구간들 회색 바로 표시된 요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2019년 3월에는 83% 그리고 2020년 1월 이후에는 113% 그리고 2024년 1월 9일 이후에는 76%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90%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래들의 지갑에서 자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순유출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도 여전히 순유출이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대규모 보유자들이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여전히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움직임들이 지난 3월로만 돌아가 봐도 굉장히 많은 이 고래 지갑에서 순유출이 일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가격이 더 높은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즉 순유출은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측정한 것이고 롱텀홀더, 즉 장기 보유자는 기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즉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주체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0월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한 이래로, 즉 6만 달러에서 상승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은 포지션을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물량들을 수요세가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서 5월의 움직임 한번 봤을 때 더 가파르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매도 물량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11월 18일 이후로는 더 가파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일일 실현 손익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 손익 지표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활발하게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인데, 꾸준한 수요에 의해서 흡수되어서 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역시나 지난 3월 대비로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월 대비로는 아직까지 과열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두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숏 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파이넥스는 고래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거래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숏보다 롱이 374배나 더 많을 정도로 이 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수준으로 불균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랠리에 정말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포지션이 편중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청산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극심한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상승에 더 많은 베팅들, 훨씬 더 많은 전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표 한번 보시면요. 크립토 퀀트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99.3%의 비트코인 UTXO, 즉 아직 소비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현재 극도의 낙관론, 즉 유포리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 접어든 것이 2주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세 상승장 구간으로 접어드는 어떤 구간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지금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이 반복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이 구간들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표이사이죠. 그런데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 비트코인 매입 주제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주들로부터 와서 꼭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대략적으로 3분 정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가 개인 보유는 가능하지만 사업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발 수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한 회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바네크 같은 경우는 이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블랙락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해서 어제 조세 소위를 열어서 이 과세 유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보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을 먼저 심사를 하고 보류 법안들을 모아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아마도 다음 주에 이 논의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당은 정부와 함께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현 시점까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나타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비트가 가장 큰 흐름을 보여줬고, 일주일 사이에 거래 대금이 무려 10배 증가했다라고 디스프레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민코인 선호도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상으로는 여전히 95K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보라색 고래도 같이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빨간색과 녹색 같은 경우는 이 구간들까지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바로 직전 구간에서는 소폭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늘 갈색고래였습니다. 그래서 갈색고래가 계단식으로 진입을 시작한 만큼 이 구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걸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94K 상단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현재는 일시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92K 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즉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종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100K가 다음 목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지지 구간은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하더라도 92K, 90K 상단을 지켜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85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도 22평선 상단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이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돌파 매매 전략과 바이더딥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딱 터치하고 지금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신고점을 형성하고 매도세들이 많은 물량들을 또 차익 실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매수 매도세가 굉장히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승인으로 시장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석을 또 마련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현재 인선의 흐름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류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지표에 따라서는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이슈를 비롯해서 돌발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방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 시황을 통해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셜 투자클럽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